최근 들어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파렴치한 연쇄살인마의 사주라는 게 정말로 정해져서 존재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에 대한 영상은 지금 이 영상에서 이야기해볼 강호순의 사주 분석 영상 이전에도 정두영, 강윤성의 사주 분석 영상도 올려놓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참고를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을 위주로 영상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쾌락살인마 강호순 씨의 사주를 분석해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살인마가 될 운명이었을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호순 씨의 사주를 보게 되면 제 눈에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갑목 편관, 정관이건 편관이건 관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억지력이라 그랬죠. 사회적 규율, 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보자면 직장운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갑기합, 토국이 되죠. 그래서 갑목 편관이 사라지고 토기운으로 사주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이 사주는 관이 없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기운이 이분한테는 어떤 십성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렇죠. 바로 비견겁제로, 비견겁제가 상당히 과다해져서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토기운이라는 글자 자체가 온화한 성품을 의미하지만 겉으로만 온화할 뿐이지 지금 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극한의 이기주의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갑기합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수, 즉 물이 없습니다. 수 기운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주에 토가 많고 화가 자신의 일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사주학에선 이런 사주를 조열한 사주라고 합니다. 조열한 사주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나고 화도 굉장히 많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진에서 보이는 겉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온화하고 정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제가 이분의 사주로 보았을 땐 아마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과 전반적인 인생을 사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나마 무토인 본인을 잡아줄 갑목 편관이 사방에 토로 둘러싸여서 힘을 못 쓰는데 갑기합으로 완전히 토국이 되어버려서 편관이 사라지고 비견겁제, 즉 자기 자신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규율,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은 이 사람에겐 문제가 되지 않고 일생을 통틀어 그럴듯한 직장도 없이 살아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 관련한 나무의 길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형 확정이 되기 전까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동안 무려 10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대체 사주적으로 어떤 시기이길래 강호순 씨가 이런 극악무도한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2005년이면 강호순 씨가 37세에 해당하는 나이이네요. 이때 대운상으로는 경호대운이고 세운에는 을유세운인데 이 사주학에서는 상관견관이면 위화백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상관이 견관, 즉 정관을 바라보면 100가지 재앙이 따른다 라는 뜻인데 아직 영상으로는 제가 제작을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역사의 악명을 남긴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시기는 자신의 원국의 상관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정관을 바라볼 때, 즉 상관견관일 때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 개념을 알고 강호순 씨의 사주를 봐보면 강호순 씨의 사주 원국에 유금 상관이 있죠. 근데 2005년 세운의 을목 정관과 정확하게 만나면서 상관견관이 성립이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같은 해 9월에도 우리 원국과 합해서 상관 3개가 정관 2개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면서 완벽히 정관을 극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영상을 찍으면서 뭐하고 있었죠? 정직한 직장, 안정적이게 벌어먹는 공무원 같은 직장이죠. 그리고 정관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언행이나 품행이 단정하고 상당히 선비 같은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십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상관견관으로 완벽하게 극이 당해버리니까 이때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정보상으로는 2005년 10월부터 살인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관견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부터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05년에 살인을 시작하고 나서 2008년 12월까지 연쇄살인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가 참 소름이 돋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연쇄살인마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시기는 상관견관이 되는 시기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제극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마 강윤성 사주 분석 편에도 말을 했었어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제는 남자 입장에서 돈과 여자를 뜻하고 인은 남녀 불문 인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극인이 되니까 돈 혹은 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내심까지도 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제극인이 성립이 되는 시기가 살인마들의 연쇄살인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강호순 씨의 2008년 12월 사주를 보면 2008년에 지지에 자수정제가 들어오고, 놀랍게도 12월 겨울운에 자수정제가 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2개의 정제가 원국의 오화, 정인을 사정없이 쳐버리면서 화살표 보이시죠? 제극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강호순 씨가 이때 12월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이때 잡히지 않았다면 2009년 1월에는 을목정관이 겨울운에 들어오면서 또 상관견관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이 시작되기 전에 잡힌 것이 정말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쾌락살인마 강호순 씨의 사주 분석을 해보면서 이분의 전반적인 성격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혹시라도 나는 이분의 사주하고 너무 비슷한데, 태어난 시간까지도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이분의 사주하고는 전혀 다르고 태어난 시간도 다르지만 난 내 사주를 통해서 내 직업적성 혹은 미래를 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제 고정 댓글란과 설명란에 적어놓는 맞는 사주 카카오톡방 링크 혹은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인 에브리사주의 gmail.com으로 사주상담 문의를 해주신다면 친절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주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맞는 사주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